자,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좋은 책 신사고 2학년 1학기 3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기억력을 높이는 5가지 비결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78쪽이고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하시길 바라면서 수업 중에 궁금하거나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교재에 메모를 해놓고 선생님께 와서 질문해주는 센스를 발휘해주길 바라면서 강의가 시작합니다. 자, 이 글은요, 강연이에요, 강연. 강연을 하는 글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걸 생각해 보시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처음 부분 갑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시영입니다. 공부하면 기억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기억에 남은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험지를 받아보면 어쩌냐게 분명히 공부를 한 것인데 영 기억이 나지 않기도 합니다. 남는다는 겁니다. 공부라는 것은 일단 내가 새로운 지식을 입력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가 입력하는 단계, 밑줄 쳐볼까요? 지식을 입력하는 단계, 이게 뭡니까? 공부의 1단계죠. 공부의 1단계. 공부의 1단계는 지식을 입력하는 단계다. 그리고 해마나 축두엽에 잠시 기억을 하는 창고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자, 기억을 하는 창고에 저장. 이게 2단계 되겠죠. 그리고 내가 다시 필요할 때 다시 끄집어내는 회상을 하는 출력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회상을 하는 출력. 몇 단계? 3단계가 되겠죠. 그러니까 입력과 저장, 출력 이 3단계가 기억입니다. 이것을 뇌과학적으로 보면 기억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기억의 삼각형. 뭐를 기억의 삼각형이라고 합니까? 입력, 저장, 출력. 입력, 저장, 출력. 이것이 바로 기억의 3단계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그림 보시면 나와 있죠? 자, 1단계 새로운 지식을 입력하고 2단계 기억을 저장하고 3단계 기억을 회상하는 기억의 3단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심피질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 변연계에 해마가 있고 또 편도체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억의 삼각형입니다. 다음은 그리고 이제 더하는 거죠. 다른 내용 더해보겠다 이죠. 감정과 기억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시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쪽 강가에 갔더니 딸기밭이 있더라. 좋다. 신난다. 그러면 그것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가고 내년에도 거기에 가서 딸기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억은 해마에 또는 장기 기억은 축두엽에 저장을 해 놓아야 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저쪽 강가에 갔더니 딸기밭이 있더라. 좋다. 신난다. 이게 뭐를? 딸기밭 기억해 줘야죠. 이거 기억해야죠. 딸기밭은 기억을 해야 되죠. 좋다라는 건 뭡니까? 이건 감정이죠. 그죠? 이것을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기억. 그래서 좋은 기억은 어디에다가 한다고요? 해마에 한다. 장기 기억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축두엽. 또 좋은 기억뿐만 아니라 나쁜 기억도 저장을 해둬야 됩니다. 사자는 무섭다. 사자는 기억이죠. 그쪽 숲속에 가면 사자가 있다. 무섭다. 사자와 무섭다라는 감정을 통해서 나쁜 기억을 심어놓습니다. 이것도 기억해둬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거기에 안 가지 않겠습니까? 피해야 되지요. 이것도 하나의 생존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것은 편도체와 해마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을 잘 하려면 감정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감정을 잘 활용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79쪽 80쪽 넘어가죠. 80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이것을 잘 배우면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겠죠.
같은 시간을 투자하더라도 많은 기억을 한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그렇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감정과 연계라는 기억을 우리는 감정기억이라고 합니다. 감정기억. 감정을 연계하는 기억이 뭐다? 감정기억이다. 저는 고등학교 때 독립선언문을 외우고 다녔습니다. 독립선언문은 명문장입니다. 한문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한번 외워보십시오. 그 독립선언문도 그냥 외우면 잘 외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독립투사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그 독립선언문을 외우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비분간개한 심정으로 정말 제가 애국투사가 된 것처럼 피눈물이 쏟아지는 절규로 외웠습니다. 저는 지금도 독립선언문을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감정을 실어서 외웠을 때 그만큼 잘 외워진다. 5등은 자의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 만방에 고하야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만대에 고하야 민족 자손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이러면서 독립선언문의 일부분을 지금 외워봤어요. 여러분, 이것은 3.1운동과 그 딱딱한 독립선언문을 함께 감정을 연계시켜서 함께 기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감정과 연계해서 기억해라. 이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의 경우를. 그 다음 기억을 잘하려면 가급적 대뇌에 많은 부위를 써야 된다. 자, 읽어보세요. 대뇌에 많은 부위를 써야 된다. 기억을 잘하려면 오감을 사용해야 됩니다. 오감이라는 건 결국 대뇌의 많은 부위를 사용한다. 대뇌의 많은 부위를 사용한다는 것이 오감을 활용한다 이거죠. 오감이 뭡니까? 오감이 뭐예요? 오감자예요? 미각. 그렇죠. 시각, 미각, 청각, 후각, 촉각 이 5가지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과자 이름이 아니에요. 자, 보고, 듣고 모든 신경을 동원해야 합니다. 특히 그냥 외우는 것보다 말로써 이야기하면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기하학 선생님은 교실에 들어오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기하학 공식을 다 합창하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배운 공식을 아직도 외우고 있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다. 삼각형의 두 변의 합은 다른 한 변의 길이보다 길다. 몸을 흔들어가면서 해야 돼요.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왜 몸을 흔들어야 되죠? 모든 신경을 모아하기 위해서 자극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신경을 자극해야 하므로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학도 암기라는 뜻은 뇌의 창구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내겠습니까? 이러면서 여기 부분 한번 볼까요? 자, 감정기억이라는 게 뭐냐? 감정과 연결해서 하는 것이 감정기억이다. 감정과 연계해서 기억하기는 기억력을 높이는 비결은 어떤 게 있냐면 자신의 독립선언문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오감을 사용해서 기억해라. 기억력을 높이는 비결 2번째.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감정과 연계해서 기억하는 것이 기억력을 높이는 비결 1번이고 오감을 이용해서 사용해서 기억하는 것이 기억력을 높이는 비결 2번이다. 그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기억력을 높이는 비결 2가지 나왔으면 첫 번째 뭐죠? 감정과 연계, 그죠? 두 번째 뭡니까? 오감을 활용해. 알았죠?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을 열심히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 맞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82쪽까지. 자, 지금 감정과 연계해서 감정기억, 그리고 또 하나는 오감을 통해서.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기억을 할 때는 나무를 그리듯이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그릴 때 먼저 큰 나무의 밑둥인 둥치를 그리고 가지를 그리고 잎을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계라고 합니다. 기억도 그렇게 그려 나가야지 기억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붙어서 훨씬 더 기억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선생님이 고구마 농사를 지어봐서 아는데요. 고구마를 캐잖아요. 캐면 고구마가요. 이게 거기 하나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뿌리 밑에요. 고구마 줄기가 여러 개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쑥 뽑으면 여기에서 막 줄기가 줄줄줄 나와요. 그런 것처럼 기억도 연계를 시켜놓으면 이것도 줄줄이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연결해서 기억해라. 나무를 그리듯이 기억해라 이 소리죠. 다시 말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기억해라 이 소리죠. 그 다음으로 기억에는 기업의 간섭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업의 간섭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억은
그 전의 기억을 방해해버린다. 이게 뭐예요? 기업의 간섭 현상입니다. 기업의 간섭 1번입니다. 아주 힘들게 기억해 놓았는데 새로운 기억이 방해를 놓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것을 기억하려고 해도 그 전에 있는 헛기억이 새로운 기억이 못 들어오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죠. 헛기억이 새 기억을 못 들어오도록 방해하는 것. 이게 2번이죠. 이것을 기억의 방해, 간섭 혹은 억제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것을 공부하면 방해를 잘합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다가 수학 공부를 조금 하는 것처럼 끊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업의 간섭의 현상 때문에 국어 공부하면서 영어 공부를 하면 잘 기억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의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좀 극과 극 상충인 거. 국어 공부한 다음에 수학 공부하고 수학 공부한 다음에 영어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좀 더 기억 간섭 현상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기억은 왜 그렇게 모호할까요? 기억이 모호한 이유 물어봤죠? 우리의 신경 회로가 굉장히 많기도 하지만 한 회로에 한 기억만 담으면 혼란이 없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회로에 많은 것을 담기 때문에 미쳐주세요. 한 회로에 많은 것을 담기 때문에 모호한 이유죠. 가끔 이런 모호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뒀는데 분명히 어디에 둔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구체적인 거. 그죠? 바로 이런 게 모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복습밖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했지만 그날 한 공부의 4분의 3은 잊어버립니다. 4분의 1도 잘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부가 끝난 후 5분 동안 복습하는 것. 공부가 끝난 후 5분 동안 복습. 복습의 방법 1번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복습 공부한 것은 잠자기 30분 전에 다시 복습. 잠자기 30분 전에 다시 복습. 복습의 방법 2번입니다. 아이고 그 지겨운 공부를 또 해. 그렇지만 복습을 안 하는 바에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까먹을 바에야. 잊어버릴 바에야. 공부를 왜 합니까? 맞는 소리예요. 잊어버리고 기억 못하고 왜 공부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런 기간으로 복습해야 합니다. 공부와 기억에는 복습밖에 달리 왕도가 없습니다. 자, 일주일 후, 한 달 후 이런 기간으로 복습. 복습의 방법 3번. 공부는 즐거운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이제는 평생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닥친 과제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끝냈고요. 이거 한번 볼까요?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3번 뭐냐? 나무를 그리듯 그려가며 기억해라. 기억을 할 때도 나무를 그려가면서 기억을 해라. 그래야지.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기억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다른 과목을 끊어가며 공부해라.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 4번. 그리고 꾸준히 복습해라. 이거 시험 문제 꼭 나오겠죠? 어떤 식으로 나오겠어요? 다음 중 기억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맞지 않은 것은 나올 수 있겠죠. 감정을 연계해라. 그죠? 오감을 활용해라. 나무를 그려가듯이 기억해라. 다른 과목을 끊어가면서 공부하고 꾸준히 복습해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건 이 5가지 기억을 높이는 방법. 5가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배운 것들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오늘 배웠죠? 5분 안에 복습하십시오. 수업 끝나고 5분 안에 복습하시고 그리고 잠자기 30분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완전히 여러분들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모르는 단어들이 있다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관련된 부분은 오마이노트 하시고 관련 부분 문제 풀어 오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